네, 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7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분위기 괜찮았고 우선은 여러 지표들 나오기 전에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다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정말 극심한 변동성 안에서 어제는 또 양시장이 4%대 급등을 했고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 안에서 원래는 이틀 연속 매도한 적도, 이틀 연속 매수를 이어간 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과연 오늘 시장도 어제처럼 밝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빠졌다가 또 어제 시장에서는 6%대 7%가량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한 종목들 어떤 전략을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6,600억 달러의 캐펙스 투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픈 AI가 4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 1,000억 달러 이상에 대한 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챗 GPT 관련된 이슈가 이제 오라클 쪽으로 연결고리를 보여주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계속 잘 나타나고 있죠. 전일자 반도체의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AI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전력단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이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에 대한 공급적인 측면의 가장 전방위적인 산업들의 성장 포인트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죠. 이 안에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어저께 HD 현대 일렉트릭도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변압기뿐만이 아닌 원전에 대한 니즈, 이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는 신고 가격의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목표 가격이 10만 원에서 11만 원짜리 레포트들이 줄을 이루다가 전일자에는 16만 5천 원짜리 레포트도 나오고 이제 본격적인 수주와 생산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대형 원전 30기, SMR 20기, 그리고 가스터빈 12기에 대한 이제 폭발적인 매출 구조를 확대할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평균 OPM, 영업마진율이 5% 이상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둘 수가 있겠죠. 2030년까지 캐파가 풀가동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목표했던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달성이 기대된다. 아니, 달성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차트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이 한 9만 7천 원, 8천 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현재 9만 5천 원 정도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에 대한 모습,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의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컵과 손잡이의 모습을 완성하는 그 구간에서부터는 본격적인 랠리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만 원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움직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그를 통한 이 HBM 그리고 HBF D램과 낸드 모든 시장에서 쇼티지, 여기서 SK하이닉스는 저번 주에 임원진들을 이끌고 비밀리에 미국으로의 그 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설 연휴 이후에 HBM4에 대한 양산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HBM4가 누가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수요를 누가 더 잡고 이후의 행보에 우리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오늘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AI 가속기뿐만 아니라 AI 전반적인 산업에 조금 더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 이 이슈가 가장 크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파크 시스템즈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제가 1월
중순에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때의 가격이 23만 원, 24만 원 정도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30만 원 돌파를 목표가 30만 원 돌파를 하면서 32만 원 정도까지 터치가 나타났는데 저번 주에 큰 폭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어요. 조정이 곧 기회에 대한 구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진입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원자 현미경 관련된 이슈와 이제 이번 주에 TSMC의 1월달 매출에 대한 것도 실적 발표가 남아있죠. 그를 통해서 TSMC의 코스 공정에 대한 니즈까지 확대한다라고 본다면 동사의 추가 성장 모멘텀이 현재부터 다시 한번 30만 원 돌파까지의 우리는 트레이딩 전략까지 좀 매력적인 요 근래 이제 반도체 섹터 안에서 대부분이 신고가 아니면은 고점 플레이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제가 1월 19일 날 안내드렸던 파크 시스템즈의 눌림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도 굉장히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 그리고 스윙적인 측면으로도 매력도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회장님이랑 젠슨 황의 대표가 이 딸을 데리고서 치킨집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도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뭘 하고 계신 건지 이런 회담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설 연휴 이후에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는 소식과 함께 위원님께서는 파크 시스템스 이제는 40만 원 돌파까지 보자 언급해 주셨다면, 또 한 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2월 달에도 언급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 주셨던 HBM4향 ENF 테크놀로지를 볼 수 있겠는데, 상승률도 24%대 19%대 기록 중입니다. 이 종목 그러면 저희가 설 연휴 이후까지 좀 마음 편하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ENF 테크놀로지를 12월 2일 날 안내를 드려서 이제 저점에서부터 모아가는 전략을 안내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 금요일이 우리 투자자분들은 벌써 전일자 상승으로 인해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이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조정에 대한 폭이 컸다라고 본다면, 제가 ENF 테크놀로지가 2월 달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 단기적인 눌림, 이 눌림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간이 5만 원대 초반 가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새 전일자 6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랠리가 정말 지속적이고 더 강한 성장에 대한, 이전에는 시클리컬한 산업, 한마디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산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산업에 대한 변화 포인트가 AI라고 하는 이 제2의 산업혁명, 내연기관 이후의 최대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제품들에 대한 니즈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성장으로 전환 포인트를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흐름이 2026년은 당연한 것이고요. 2027년을 넘어서는 그런 구간까지 기대감을 갖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를 저번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신 분들, 이 구간이 눌렸을 때 이 절묘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 급등보다 안전하고 고수익을 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반도체 전략을 좀 받아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ENF 테크놀로지의 움직임이 차트적으로 또 굉장히 이런 모양의 차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과 다시 한번 조정을 통해서 컵과 손잡이를 만드는 이런 모양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6만 원 돌파 이후부터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습을 기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만 원 돌파 이후 목표 가격에 대한 상향까지 우리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우선은 6만 4천 원 조금 여유롭게 가보시자,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5만 원대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안정적으로 6만 4천 원까지 홀딩해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리튬에서부터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겠는데 매출액까지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상승률은 61%대 1월 달 종목입니다. 추가 전략은요? 1월 13일 날 안내를 드리면서 제가 12월 15일에 안내 드렸던 게 세트랙 아이예요.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세트랙 아이를 6만 원대 안내를 드렸는데 세트랙 아이가 23만 원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죠. 그를 통해서 스페이스 X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숨어있는 히든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 이녹스 첨단 소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녹스 첨단 소재 차트를 딱 보면서 말씀드리면 1월 12일이 강한 상승 이후에 13일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후부터 한 18일, 20일 정도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가도를 달리기 시작해서 정말 끊임없는 상승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포인트예요. 본업에 대한 것이 애플의 신제품들의 OLED에 대한 증착이 더 확대된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스페이스 X 쪽에 대한 납품 이슈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요 근래 들어서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 그게 PCB든 SSD든 OLED든 부품이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강한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60%가 넘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이녹스 첨단 소재의 목표 가격을 3차로 4만 원을 안내를 드렸는데 전일자 드디어 돌파를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4만 원 돌파 이후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AS를 드리면서 목표가 4만 원을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 저는 5일선과 11선에 대한 플레이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는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로서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상향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는 4만 원에 넘어서서 목표 주가는 5만 원까지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특징주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LED, 전공정 장비 관련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기간의 상승률은 44%. 반도체 소부장단 너무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신데 이 종목 역시나 안정적으로 홀딩 괜찮을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을 1월 27일 날 막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딱 그 초기 구간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 반도체가 요 근래 전공정, 후공정, 뭐 패키징, 아니면은 소재, 부품, 기판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안에서 굵직한 종목에 대한 니즈가 우리 계좌를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하루하루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종목보다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니즈가 현재 시장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전공정 부분, 그리고 유리기판과 추가적인 OLED 관련된 이슈에 대한 니즈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니즈가 확대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초반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타났고 눌림 이후에 상승이 나타나는 이 초반 구간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드렸어요. 이후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추가적인 상승력이 목표가 4만 원 돌파, 그리고 이후에 목표 가격을 5만 5천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여전히 이격을 크게 벌이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있는 점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저는 저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시장에 대한 조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저번 주 금요일에도, 그리고 오늘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광분하시는 것보다, 조금 흥분하시는 것보다 조금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특히 이제 실적 발표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니즈가 더 확대되는 쪽으로 집중과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 5만 5천 원 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속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목표 주가 기존대로 55,000원 유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오킨스 전자에 대해서는 19,000원 유지, TSE는 10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적어주셨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세트레가이의 경우에는 23만 원 유지까지도 적어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들 하나씩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밀려도 올라도 위원님의 종목들은 정말 든든합니다.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공략주 기판이죠. 대덕전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슈팅이 나타났다? 그런데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번 2026년의 기판 산업 안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대덕전자는 FCBGA에 대한 캐파를 증설을 완료를 했는데 이게 본격적인 매출이 꽂히는 게 2026년이다라고 본다면 이익이 본격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점. 추가적으로 MLB 시장에 대한 침투도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를 통해서 AI 가속기와 네트워크 장비향에 대한 시장에 대한 니즈까지. 이번에 6,600억 달러에 대한 캐펙스 투자, 그게 엔비디아, 그리고 오라클과 그 아마존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살아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동사에 대한 성장 포인트는 더욱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1월 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상승에 대한 니즈를 잘, 보신 그런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 날 또 한 번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일선과 11선의 움직임을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좀 낮게 잡을 거예요. 7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하고요. 전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가 어느 정도에 대한 강도로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55,000원 잡고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역시 반도형 위원님께서는 오늘도 첫 번째 공략주는 반도체 안에서 솔브레인을 골라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또 럭키세븐답게 7만 원, 손절 라인은 55,000원 적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가 솔브레인이었죠. 네, 위원님께서 설명을 도와주세요. 네, 솔브레인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HBF라고 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쪽에 3D 랜드의 이제 시각 장비 관련된 이슈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고선택비 시각액이라고 하는 것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 모두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3나노와 2나노 GAA 공정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두 가지 모멘텀. HBF에 지금 선두주자를 달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회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모멘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굉장히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타이밍이죠. 사실 가격대가 27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 보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나서 5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부담이 됐던 것을 저번 주에 조정을 통해서 특히 금요일 날 또 한 번 조정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50만 원 정도까지만 본다라고 해도 한 18% 정도에 대한 기대 수익을 높일 수가 있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랠리가 다시 한번 신고 가격을 갱신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50만 원, 손절 라인은 37만 원 잡으면서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가 솔브레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대덕전자,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 라인 55,000원. 두 번째 공략주는 솔브레인과 함께 목표 주가는 50만 원, 손절 라인은 37만 원으로 대응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네요. 네, 이제 전일자 금요일 안내드렸던 오킨스 전자가 전일 실적 발표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제 신고 가격에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오킨스 전자, KC텍 이런 종목들의 향연이 추가적으로 더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의 이 랠리가
지속되고 눌림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 8시 4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하지 못하신 바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럭키세븐 소통창구에 입장하셔서 올해의 반도체 전략 함께 수익을 보러 갈 수 있는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수익은 또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있을 무료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